네, 안녕하세요. 로봇을 읽다 기록하다 로봇진입니다. 최신 로봇 뉴스를 통해서 진짜 로봇 산업을 이야기하기 위해 로봇진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제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바로 어제 시작했고요. 시작하면서 이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프로젝트 100진, 100일 동안 꾸준하게 이 매일 하나씩 올리자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프로젝트 백진이라는 이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오늘은 데이 2,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술로 시작하지 않고 산업에서 레퍼런스를 가진 회사가 로봇을 도입했을 때, 로봇을 활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시킬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회사가 이 주식시장에서도 좀 많이 거론되는 회사입니다. 협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주식 뭐 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로봇 시장, 로봇 산업에 있어서 이 협진이 인수한 N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사를 먼저 좀 보실까요? 네. 협진이 이게, 2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협진이 N로보틱스로 변경 상장했다. 그래서 AI 로보틱스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협진이 N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협진은 원래 식품 가공 기계 뭐 설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어, 전처리 설비, 뭐 가공 살균, 멸균 설비 이런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하는 대형 식품 기업 또는 뭐 중소식품업체까지 고객층이 넓은 회사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협진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처음 들었는데 최근에는 뭐 신사업으로 반도체 협진이 원래 화장품 쪽 화장품 업계 회사로 시작했다가 이쪽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환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 뭐 부산물 리사이클링, 친환경 ESG 관련 설비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N로보티스를 인수하고 N로보티스로 변경 상장하면서 로봇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로보틱스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N로보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N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여기 일단 좀 더 기사를 보면 협진은 원래 코스닥 상장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 N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제조 설비 중심 사업에서 로봇 자동화 생산엔 구축에 착수하고 뭐 다양한 제조 공정 내 이송 적재 정돈 검사 역시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 로봇 N로보틱스를 인수하니까 로봇 산업 중에서는 푸드 이송 로봇, 국방 보안 분야 로봇 등 산업 특화 로봇 개발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협진이라는 회사보다는 이 N로보틱스가 약간 우리 특색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N로보틱스의 원래 이름이 나이콤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나이콤이 꽤 오랫동안 이 영역, 근데 어떤 영역이냐면 도서관 자동화 사업입니다. 예. 나이콤이 1994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거의 뭐 30년 동안 꾸준히 이 도서관 자동화 사업, 도서 관리 시스템, 회원증 발급 시스템, 도서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이런 쪽에 RFI 기반으로 뭐 대출 반납하는 거, 뭐 장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했던 회사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도서관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로봇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름을 N로보틱스로 바꿨는데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협진이 인수한 로봇 회사도 원래부터 로봇 회사는 아니었고요. 도서관 자동화 사업하는데 이 N로보틱스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도서관 자동화 사업에 로봇을 활용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도서관 자동화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로봇을 또 도입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도서관이라는 이제 특정 공간에 대한 도메인 지식, 도메인 나리지라고 하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레퍼런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도서관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해서 도서관 안에서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의 이 방향성을 생각하면 어, 기존의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이 회사는 기존의 사업 영역이 있고 특정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로봇을 도입해서 기존 레퍼런스에서 매출을 더 확대하는 전략. 이것도 괜찮다. 다른 로봇 회사들은 이제 고객을 막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기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로봇을 도입하는 식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차별화 포인트다. 특히나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자율주행 로봇,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 서빙 로봇하고 비슷한데 그런 일반 자율주행 로봇과는 좀 차별화가 되죠. 단순히 뭐 안내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RFID 기반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RFID 기반으로 도서 위치 파악하고 뭐, 뭐 대출 반납 검색 DB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도서관 시스템과도 연결해서 한다면 단순히 뭔가 이렇게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이동 물류 로봇을 벗어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재미나게 봤던 회사이고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엔노버티스에서 원래 지향했던 것은 뭘까요? 원래 하던 도서관 자동화 사업에서 로봇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들일 수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챗GPT한테 만든 이 이미지 사진인데 예. 언젠가는 랜로보틱스가 이제 도서관 안에서 이제 사람을 안내하는 휴머노드 로봇 영역까지 진출할 수는 있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기존의 기존의 도메인인 도서관 자동화를 벗어나서 이제 로봇 기술을 이제 로봇 제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도서관 말고 다른 쪽에 진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국방이라든가 뭐 안내라든가 아니면 뭐 상점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뭐 안내 로봇, 물류 로봇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진이 이 엔로보티스를 조금 더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진이 인수한 엔로보틱스는 로봇 기술로 시작하지 않고 도서관 자동화라는 산업에서 시작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로봇을 장착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도서관 자동화에 로봇을 활용하거나 로봇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로봇 뉴스 어떠셨나요? 프로젝트 백진의 두 번째 소식은 기술로 시작하지 않고 산업에서 레퍼런스를 가진 회사가 로봇을 장착할 때의 파급 효과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케이스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진짜 로봇 산업을 전해드리는 로봇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